왜 거부합니까? 주에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하라는 걸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박한 금요일 밤입니다. 라이브로 함께하는 용빠따. 오늘 우리 때마침 심리뿐만 아니라 안보 평화 전문가를 알 수 있는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게 된 점은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참 지금 굉장히 제가 좀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자, 우리 김태형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데 우리 김태형 소장님 모시는 이 밤에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복 준비에 착수했다. 한 번만 더 보낼 경우에는 그때는 경고 없이 타격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속보입니다. 속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참 제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태형 소장님께 이 이슈 좀 중점적으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이제 김용민 TV에서 같이 방송하실 때는 한반도, 미국 이 관계에 있어서는 진짜 탁견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뭐 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게다가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내밀한 정보들도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위기입니까? 심각한 위기라고 심각한 봐야죠. 위기? 네, 네. 그런 말씀 좀처럼 안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의탁할 수 있는 수단은 전쟁 그리고 그걸 빌미를 삼은 계엄령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설마 했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엄태균 사태가 터지면서 윤석열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제 죽든가 네. 물러나든가. 명태균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네. 상당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 뻥이다, 거짓말이다, 명태균 다 그냥 잡아넣을 것이다 이런 태세였는데 네. 대응을 안 해요. 대응.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멘붕 상황이다. 제가 나름대로 또 이제 대통령실 쪽에 알아봤더니 이게 지금 서로 소통, 조율,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비선이 활개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명태균 상황에 있어서 지금 뭔가 오더가 떨어지는 게 없다.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명태균 건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군이 북에다가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삐라를 뿌렸다. 이 삐라를 뿌렸다는 게 뭐예요? 전쟁 행위입니다. 아니 흔적에 네, 남죠. 흔적이 남죠. 그 남한 전단을 보낸 건데 그 못 알아보겠어요? 네. 근데 뭐 보니까 북에서 발표한 거에 하면 3일인가 9일인가 10일, 3일에 걸쳐서 보냈다. 이미 10월 초부터. 무인기를. 예. 근데 아마 증거 포착 때문에 그 알고도 놔뒀다가 하나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삐라하고 무인기 사진을. 예. 그리고 외무성에서 중대 발표로 이걸 했어요. 네. 발표 주체도 외무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알린 거예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윤석열이 왜 보냈을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정권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윤석열이. 자기의 존망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탈출구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계엄설이 계속 나왔던 건데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듯이 한국 상황에서 계엄을 그냥 선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전쟁 위기가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북쪽에서 엄중 경고, 모든 이제 타격할 준비를 끝내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다. 한 번만 더 보내면 경고 없이 바로. 근데 문제는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인내하고 북한을 설득했던 것이 남한 정부의 역할이었는데 그동안은 윤석열이는 또 보낼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3번을 보낸 행위가 그 중에 한 번은 쏘겠지 해서 보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즉각 계엄령 선포로. 근데 안 쐈어요. 그리고 막 엄청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윤석열한테 마지막 최후의 이제 기회를 한번 준 건데 윤석열이 그러면 아유 뭐 들켜서 창피하니까 이제 안 보낼래 이럴 사람입니까? 또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바로 터질 거예요. 그럼 뭐 윤석열 안 보냈다 하겠죠. 네.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면 그걸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졌다. 네. 따라서 저는 지금 빨리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지금 바로 예, 야당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무인기 보내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실 대통령의 책무 중에 헌법적 책무 중에 네,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거.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상 도발을 한 건데. 전쟁을 한 거예요. 예. 물론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을 보내온 이런 측면을 보자면은 북한의 소행도 굉장히 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또 대북 준단을 계속 보내왔단 말이에요. 5월부터 5월까지 계속 보냈습니다. 그 탈북자 단체들이 네, 이거 보고도 네. 그냥 방관했고. 그때마다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냈을 때 보낸 겁니다. 네. 근데 이걸로도 도발을 안 하니까 네. 오물풍선에 그치니까 네. 이걸로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지 않으니까 윤석열이가 무인기까지 보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게다가 네. 또 그들의 수도인 평양에다가 그렇습니다. 보냈다는 거. 이거는 뭐야 심각하죠. 그래요. 야당이 서둘러서 탄핵 발의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전쟁을 막는 거 이상의 지금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거의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 일삼고 있는데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망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 윤석열 탄핵부터 해야 된다. 전쟁 막기 위해서. 저 PD님 제목을 우리 북한의 이 최후 통첩 네.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안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만약에 북한이 네. 윤석열 정권이 뭐 그런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무인기를 보낸다? 네. 그때는 안 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한 거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격 수단에서 한국의 지휘부를 다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인입해서 준비를 끝냈다는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지휘부면은 군 지휘부겠죠. 그렇습니다. 군 지휘부죠. 네. 예. 근데 그건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김정은 네. 위원장도. 예. 전쟁이 발발하면 그 순간 한국군의 지휘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우리에게 힘이 있다. 그 미사일 역량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군 지휘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과천이라든가 이제 미군까지 포함한다면 평택에도 있고요. 미군까지 건드릴까? 그다음에 계룡산, 계룡대 쪽에. 근데 이게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네, 수방사. 아니 육군사령부. 그렇죠. 거기로 또 뭐 다 옮겨갔어요. 예. 네, 몇 군데 있어요. 예. 이제 그 주요한 지휘부가. 예. 그런 걸 이제 타격. 용산은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네. 아마. 그 국방부는 옮겨갔지만. 네. 그러나 또 거기 군 지휘부가 남아 있고요. 국방부도 타격하겠죠. 예. 근데 이게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과연 미국과 조율이 돼서 한 행동이냐, 아니면 미국의 허락 없이 단독 행동을 한 거냐. 제가 짧은 지식으로는 네. 지금 미국은 대선이에요. 다음 달이 대선입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사변 정변을 허용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예상을 해왔거든요. 네네. 계엄령 가능성이 좀 낮았다고 본 게, 예. 미국이 지금 중동이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네. 중동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한반도에서까지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다, 힘겹다. 그래서 일단 한반도에서 톤다운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사고치지 못하게 좀 제어를 하지 않겠느냐. 지난 여름에 네네. 그저 북한 자극하는 행동하지 마라. 네. 대북 풍선 보내는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또 이야기했었죠. 방송기만 사실은 그때 한번 중단시켰고 그 뒤에는 확성기 계속 틀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고주파 방송으로 대응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굉음을. 그러니까 이제 희한한 것은 미국이 예. 윤석열 정권이 대북비라 살포하는 거하고 확성기 종일 방송하는 거는 안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 예. 그래서 이중 플레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달래주면서 한번 칠 거야 북을. 그러니까 너 우리 믿고 시키는 대로 잘해. 왜냐하면 윤석열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네네. 그런 정도의 위안책으로서 허용을 해주지 않았냐 하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미국과 조율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심각하죠. 진짜 그야말로 심각한 거고. 근데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또 미국의 허락 없이 네. 우리 무인기를 북에 보낼 수 있습니까? 만만치 않아서 제가 하는 얘기죠. 네, 그 미국의 통제와 예. 정보망과 이런 거를 무시하고 네. 날려보낼 수 있을까 과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네, 되는 맞습니다.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속보가 뜬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과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네, 네, 어떤 네. 반응과 태도를 보이느냐. 지금 합참에서는 우리가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보냈다 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3번이나 보냈다. 그래도 우리 저 위신이 있지 이렇게 그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과연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군이 북에 무인기를 보낸 바가 없다. 그러면 지금 북이 지금 자작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건지.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이 가진 어떤 증거든 외무성 발표로 공식화한 것이든 중대 발표로 이 단계는 이미 그렇게 발뺌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덮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고 또 설사 무인기를 한 번 더 보내서 전쟁에 발발하면 또 보냈다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북에서 먼저 쳤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합참의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 실제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봅니다. 삐라 살포를 봤을 때. 만약에 그래서 북에서 군사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 군의 주요 거점 기지를 뭐 폭격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죠. 미국이 그럼 오케이를 할지 이것도 또 관심입니다. 그게 주관심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하느냐, 또 한국군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북에서 만약에 미국과 협의해서 이 도발을 했다고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 판단하겠죠. 여러 가지 미국의 태도나 한 라인을 동원해서 미국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북쪽에다 이건 우리랑 무관하다는 식으로 아니면 했으면 잡아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북쪽에서 그 판단을 해서 반격을 할 때 미군 기지를 빼고 때릴 거냐 포함해서 때릴 거냐 이런 게 이제 좌우되겠죠. 근데 빼고 때리면 미국은 발뺌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이 윤석열이 혼자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 안 하겠다. 지금 미국 협의에서 북을 치겠다 했을 때 오케이 할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쉽지 않죠. 아무리 봐도. 게다가 또 이거는 윤석열의 지금 개인적인 어떤 뭐 사실상의 영달을 위한 그런 이제 갈등 국면 고조인데 이거 참.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우리랑은 상관없고 이건 윤석열이 혼자 한 거야 라고 하면 북이 좋아 그러면 너희는 빼고 윤석열하고만 싸울게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막아야 돼요. 무인기 다시 한번 보내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야당 말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있고 뭐 하는 통과시키는 법은 통과되는 족족 그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이런 마당에 이 이제 백척간대 위기에 섰을 때 윤석열이가 야당 눈치나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탄핵 발의하고 이게 진상조사해야 되고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진짜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진작에 김용현 등이 방첩사령관 포함해서 다 저 충암고 출신들이잖아요. 이들이 그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것들 계엄령 준비 확실하게 했구나. 언제 D-Day가 언제일 뿐이지 언제인지 뭐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기는 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김용현의 그 고압적 태도. 비응신 얘기하고 말이죠. 세상에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방첩사령관이 의원이 물어보는데 대답할 뭐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둔하면서 아니 저 정도 됐으면 저기 쓸데없는 말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는 일침을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응신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참 큰일입니다 진짜. 김용현의 그 고압적인 태도는 결국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너희들 다 내가 잡아서 감옥에 넣을 놈들인데 아이고 여기다 감옥 갈 놈들이구먼.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 너 조심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면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나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계엄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소한 김용현은. 저는 분명히 그 친구들이 다 준비를 해놨다고 봅니다. 다만 결단을 언제 하느냐 이 차원인데 윤석열이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아까 문득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무인기 날려놓고 잠깐 외국 나갔던 거 아니냐. 용산으로 뭐 날라올까. 그러네요,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군이 보낸 적이 없다라는 속보는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용현은,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남쪽이 보냈다, 이 주장에 확인해 보겠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야, 아니, 그러면은, 우리 무인기가 국방부 장관 동의도 없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충암고 출신 김용현이도 모르는 채 보냈다?
그럼 뭐 누가 보냈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미국의 대응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미국. 이 상황에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말과 행동을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 전쟁 상황이 벌어져서 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까? 바이든 정권이? 뭐 짜잘한 분쟁이 붙으면 네. 도움이 거의 안 되고요. 네. 조금 규모가 있게 붙어버리면 네. 바이든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네. 야, 트럼프 너 북이랑 화해한다 그랬지. 근데 북쪽이 저렇게 전쟁을 도발해서 한국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런 애들이랑 무슨 화해를 해.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안 돼. 그래서 트럼프를 공격하는 소재로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국지전의 수준을 넘어서 너무 세게 벌어진다. 그럼 트럼프가 유리하죠,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야, 한반도 상황을 방치해서 여태까지 악화시킨 건 너희들 아니냐. 네. 나 같으면 진작 해결했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크게 벌어지는 것은 별로 유리하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요. 미국 민주당. 네, 민주당. 그다음에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싫을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네. 이런 사태가 터진 거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입장이 갈릴 수도 있는데 네.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작용해서 미국 대선 국면에서 갑자기 한반도에서 이런 그 사변적 상황이 발생했다. 네. 그럴 경우에 그 미국 민심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지금은 트럼프가 다시 네. 지지세를 회복해서 상대 후보를 살짝 앞서가는 네.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은데. 네. 예. 한반도 이슈가 고조되고 이게 긴장 상승으로 올라가고 위기 국면이 높아지면 전 트럼프한테 유리하다고 봐요. 트럼프에게.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 한반도 문제 해결 자기가 그 당시 네. 김정은 위원장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예.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유세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되면 북으로부터의 그 핵 위협 네. 해결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고 해리스는 강경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네, 독재자와 대화할 수 없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 국민들은 안보 불안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그 핵대결 구조를 다시 떠올릴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북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뭐 소위 핵 벙커가 이렇게 잘 팔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부자들 다 사고 네. 미국 국민들이 공포에 질려하고 예. 그 이후로 가장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북의 미사일 공격 같은 걸 제일 걱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좀 유리합니다. 네. 트럼프가 그걸 적극 활용하겠죠. 저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냐면요. 그의 재임 기간 중에 한 번도 네.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물론 공갈포는 많이 쐈죠. 그렇지만 공갈포는 쐈지만 공갈포일 뿐이에요. 네. 그게 정말 그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서 나타난 좀 이단하죠. 그렇죠. 그 어떤 점에서 이단하냐면 네오콘으로부터 자유로운 최초의 정치. 네오콘이 싫어하는. 싫어하는. 네. 아주 싫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렇지, 그렇지. 두 번이나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월가로부터도 자유로운. 이 두 가지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네. 이 사람은 그냥 부동산 재벌로 돈 좀 벌다가 네. 열받아서 정치 시작한 사람이에요. 주류 정치인들 싫어서. 그리고 인기 좀 끌려고. 예. 그리고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우적인 모습이 있어요. 인종주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어떻게 네. 보면 미국 국내 정치란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트럼프의 강점은 뭐냐면 그 두 개의 자본가 집단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무리한 전쟁 같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네. 해외에 미국이 힘을 쏟아가지고 남의 나라 거 뺏어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네.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죠.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전쟁을 하면 미국 국가는 부채만 늘어나요. 네. 근데 누가 돈을 버냐? 예. 군수산업체만 봅니다. 그렇죠. 근데 군수산업체는 또 트럼프 싫어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손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싫은 거죠. 예. 왜 내가 군수산업체 배불려주는 짓을 하냐.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도 다 빼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뭐 유럽도 네. 나토 니네가 알아서 해. 주한미군도. 네, 주한미군도 뺄 생각이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그런 점에서는 현실주의자죠. 그 만약에 이 남북 간의 교전과 교전에 네. 그 준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어떻게 됩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윤석열이 그걸 그냥 허투루 선포하고 시간 보낼 사람은 아니에요. 그 자기 저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것일 테니까요.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다 잡아놓으려고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곳곳에도 배치하려고 그럴 거고. 네. 그래서 전 국민이 예. 지금 거리로 나가야 될 때다. 네. 그런 행동을 보이려고 하면. 네. 그래서 계엄령 반대. 예. 그다음에 전쟁 반대를 외쳐야 되는. 지금부터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합숙하면서 네. 계엄령 발동 상황을 만약에 발생하면은 발동을 하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철회를 시키는 그건 또 중단시키는. 그건 좀 소극적이잖아요. 하고 나서 그러는 거는 탄핵 발의부터 해야 돼요. 탄핵 발의부터. 그래요. 탄핵 발의. 설득해야죠. 한동훈도. 야, 전쟁 위기 지금 고조됐지. 계엄령 선포하면 너 반국가 세력 1순위잖아. 야, 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홍훈아 너도 들어가야 너 죽을래? 나는 그래도 이건 그냥 이거 그렇죠. 이 상태인데 너는 깜빵 들어가면 이거 벗어야 돼. 그럼 머리까지 벗고. 뭐 그런 얘기로 하면 좀 설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한동훈도 위기를 느낄 겁니다. 이거 봐라,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전쟁에 일으키는 걸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해서 탄핵 발의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무인기 사건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북쪽에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자체 조사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하게 처벌하겠다. 이러지 않으면 사태 진정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요. 이게 살짝 지금 김용현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네. 북한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일까요? 저는 알고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기대했던 것은 이런 말을 안 하고 공격하길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쪽에 우리 남쪽에서. 그러니까 뭐 최우통 처빈이 면이 없이 그동안 북쪽이 강경한 말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신원식이가 국방장관 할 때 그런 일본 기자 언론하고 메이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물풍선 쏜 북에서 기관총을 쏘든 뭘 쏘든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마치 걱정된다는 듯이 한 게 아니고 기대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북쪽이 피라를 살포할 때부터 그걸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네. 도발을. 도발을 안 했단 말이에요. 북쪽이 계속 참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무인기를 보내면서는 이번에는 쏘겠지. 근데 안 쏜 거죠. 지금 대북 단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탈북 단체들이 얼마 안 남겨뒀어요. 다시 또 모여가지고 이번엔 엄청난 양의 대북 전단을 보낸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DMZ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떨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들이 드론을 보낸 것은 아닐지 혹시 그렇게 운영하기 좀 힘들 겁니다. 드론을 운영할 정도는 못 될 겁니다. 그렇죠. 드론 평양까지 갈 드론이라면은 이게 장난감 드론으로는 안 되죠. 네. 그래요. 남북 사이의 갈등이 있기를 바라는 일본의 소행은 아닐지. 뭐 일본은 한국에서 전쟁 터지면 박수 칠 사람들이니까요. 제일 좋아할 애들. 그러니까 뭐 어쨌든 현재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으로 의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은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저는 확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명약화 나왔고요. 참 염려가 됩니다. 자, 제가 광고도 안 하고 바로 이야기 들어갔네요. 광고 좀 잠깐 보시고 오시죠.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희가 이제 이 극조생 감귤을 먹었습니다. 자, 이게 뭐 이게 좀 파란색이고 그래서 좀 맛이 없는 거 아닌가? 어때요?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네. 예, 정말 맛있는 감귤이고요. 그 아까 빛깔 보셨잖아요. 네. 그 이 귤의 그 색깔, 예,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더 맛있어요. 그 사실 제가 제주도에 한번 2월에 갔는데 그 이 거리에 귤 달린 나무 거기서 이 따라만 안 거거든요. 이제 이거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팔 데가 없는 그 귤을 따서 까서 먹었는데 네. 방금까지 그 나무에서 양분이 들어갔던 귤 아니겠습니까? 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자, 그 맛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여러분, 극조생 감귤 정어리몰에서 만나보시죠. 19,900원 진짜 싸네. 게다가 무료 배송입니다. 5kg이 19,900원. 여러분, 정어리몰에서 올해 첫 수확한 극조생 감귤. 그래서 더욱 영양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간식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장어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어리몰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맛있는 순살 장어탕. 어떤 걸 선택해도 맛있는 정어리TV. 특히 순살 장어탕. 지금 3차 사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까지 완판이 됐군요. 3차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팩에 5,900원. 야, 세상에. 저런 장어탕, 저 퀄에 세상에 5,900원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명태균 사건, 네. 뭐 엄청난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 사람들을 그 명태균이 푸시했고, 그 김건희 힘으로 결국에는 이들이 공천받아서 됐다. 이런 그 주장이 나왔고요. 이걸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벌써 이제 이 선거법을 쌈 싸먹은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김건희가 아닌가라는 그 확증을 갖게 만드는데, 명태균도 자기 불리한 것들은 계속 감추다가도 그 저기 대통령실에서 자기를 보호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둘씩 위협이 될 발언들을 합니다. 급기야는 한 달 안에 윤석열은 이제 하야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응 못하고 있고요. 확실히 뭔가 약점이 잡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약점을 엄청나게 많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정치 브로커나 사기꾼으로서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사람이 상당한 뒷배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제 김용민 TV에서도 하셨는데 저기 뒷배가 누군가 윤석열 말고 김건희 말고 무슨 뒷배가 있나 했는데 미국이 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왜 제가 그런 추론을 했냐면 한국에서 극우 보수 세력을 살리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한일 군사동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부상시키는 데서 큰 역할을 했어요. 명태균이. 그다음 당내 경선에서 이 여론조사로. 여론 조작까지 거의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을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계속. 아침마다 전화 걸어서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면서 대통령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거 아니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었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이대남 끌어가는 전략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도록 만든 것도 명태균이 작용했죠. 또 안철수랑 윤석열이 단일화하도록 성사시키는데도 명태균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준석과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화해를 주선한 것도 명태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극우 세력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에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에 명태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김정인 만날 때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이 사람이 단순하게 돈을 노리고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브로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목적을 가지고 뭘 일을 한 사람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거든요.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고 그런 강한 뒷배가 있다면 야,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건드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 협박한 사기꾼은 없었어요. 한 달 안에 하야 탄압시킨다 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 내가 뭐 입을 열면 예. 나라가 뒤집히니 이런 허풍은 친 사람이 많았지만 네. 딱 찍어서 예. 나 감옥에 넣으면 한 달 안에 너희들 끝장낼 거야. 실제로 명태균하고 스킨십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되는 그 네. 정치인들은 아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뭐 홍준표 정도가 뭐 저기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찍으려- 홍준표한테도 바로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았어요. 명태균이가. 예, 닭값은 네가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예. 야, 명태균 씨가 그 정도 파워가 있다면은 네. 정말 뒷배를 미국으로 둔다면은 윤석열로서는 진짜 그러면 윤석열은 더더욱 긴장하죠. 네. 미국이 나를 이제 버리는 건가? 뭔가 저질러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면 왜 명태균이가 네. 그 김영선 사실상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경남의창에 네. 창원의창에 그 공천 주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쌩깠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틀어졌을 수도 있죠. 뭐 아니면 트러블이 있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쌩깠을 수도 있고 또는 한동훈계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일부러 날렸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명태균이나 미국 쪽은 한동훈을 키워주고 윤석열을 죽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김건희 모르는 거죠. 아. 그런 상황이라면 명태균이 돈을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네. 상당한 손해를 봤거든요. 예. 윤석열한테 여론조사를 상당한 정도를 뭐 해줬다면 3억 가까이 돈이 네, 들어갔다고 그거는 하대요. 뭐 그때 해준 것만 그렇고 그 전까지 치면 더 된다 그럽니다. 그렇지. 예. 근데 그 돈을 윤석열한테 굳이 받으려고 안 했어요. 김영선 공천 하나로 퉁쳤다는 얘기인데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돈 계산 때문에 움직였다고 보기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네. 김영선 야, 너 세비 절반 내놔 네. 이랬던 네, 것이고. 반땡은 뗐고. 어. 근데 어쨌든 움직이는 과정, 그 이후에 보여준 태도,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명태균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뭐 예를 들면 조중동, JTBC 뭐 다 합세해서 윤석열을 좀 디스하는 네. 날리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윤석열이가 눈치챘을 수 있거든요. JTBC가 그동안 그 주가 조작건 비롯해서 또 명태균 이슈까지 네. 계속해서 윤석열을 들이받는 형국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진정한 그런 그 뭐랄까요, 권력 중의 권력이 홍석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삼성을 뒷배로 두고 있고, 미국 뒷배로 두고 있죠. 그렇죠. 네. 홍석현 씨가 또 미국 네, 분이기도 네. 하니까. 근데 이제 중앙일보는 완전히 그 조선일보하고 같은 스탠스예요. 근데 JTBC를 동원해가지고 이랬다. 중앙일보가 뭐 예전 같습니까? JTBC만큼의 어떤 그렇죠. 시청률이나 주목도가 네, 없는데 네. 근데 이 시기에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들이받는다? 이거 홍석현의 뜻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이도 JTBC에 상당한 정도의 그 소수를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JTBC를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네. 띄워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네. 미국에서 일부는 윤석열이 너무 위험하다 지금 상황에서 네. 사고 칠 수가 있다. 예. 제끼자. 어차피 윤석열을 껴안고 가다가는 한국에서 보수는 다 몰락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선 고사작전에 들어가고 네. 또 일부 극단 강경파 세력은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주는 네.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 사태를 좀 앞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극우 세력 전반의 흐름은 윤석열을 좀 버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코너에 몰린 네, 윤석열이가 네. 이제 말하자면 수단과 막판.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지막 카드인 계엄령.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네.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지금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합참이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쓰레기 풍선은 남쪽에서 삐라를 보내니까 보내는 거다라고 그렇지. 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면 딱 그 일치해요. 네. 남쪽에서 보낸 다음에 보내요.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이걸 막고 싶으면 안 보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안 보내는 거는 다 안 막고 계속 보내라 그래요. 그래놓고서 오물풍선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예요. 네. 이 사람은 진짜 평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북 단체가 그렇게 탈북 단체가 네. 계속해서 보내면은 막아야죠. 아니 그렇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막았어요. 막았죠. 예. 그 규정을 찾아가지고 예, 그 맞았어요. 위험 지역으로 선포하고 거기에는 가스 네, 네. 차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그러면 입으로 불어야 돼. 입으로 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 못 날렸습니다. 못 날렸어요. 예. 그래서 그 강원도 가서 날렸는데 강원도에서 날려봐야 다 돌아오니까. 네, 맞습니다. 제일 효율 좋은 곳이 뭐 파주, 네. 연천 이런 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보내지도 못했고 네.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이 평화가 유지됐는데 네. 김동연 지사는 뭐 저기 경기도 특사경이라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찰이 또 있습니다. 특사경을 순찰시키겠다. 순찰만 하면 뭐하나? 그렇죠. 막아야지. 네, 맞습니다. 이게 평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자들이 뭐 대권을 지금 꿈꾸고 있는 이 현실도 참 너무 비루하고요. 평화에 대한 의지를 두저치고 그 선우차를 못 가린다 그럴까요? 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사 구분을 못하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네. 심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전쟁을 막는 거는 이건 국가, 국민 전체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네. 훨씬 중요하죠. 지금 저는 뭐 윤석열이가 뭐 어떤 의지를 갖고 그 한번 기획을 해서 그 국면을 바꿔보겠다 이거보다는 이 김건희와 네. 김용현이 지금 불이 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은 그냥 이거에 그 사실은 저 인생의 유일한 낙을 네. 삼고 그것을 즐기는 중인데. 그래요. 김건희로서는 진짜 똥줄이 타는 것이고 김건희 심리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명태균 건.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김건희가 다시 사진을 찍고 공개행보에 나섰을 때. 네, 마포대교 가가지고. 네, 그랬을 때 제가 이거는 뭔가 자신감의 표현이다. 뭔가 결심하고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그게 계엄령이다. 네, 한번 해보자는 이런 심리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김영현이나 이런 라인들을 다 잡고 계엄령 준비를 해놓고 사진 찍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은 그 실제로 용산 쪽에 제가 나름대로 정보를 주시는 분 얘기에 따르면 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우리가 그 부등호 있잖아요. 네. 윤석열보다도 김건희가 더 위다. 그건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 추정의 영역이었는데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히 네. 권력이 네. 김건희한테 넘어갔구나. 그 사실은 최순실이가 국정 개입했다고 했을 때 막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응?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의 증거가 드러나도 네. 그냥 관망만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어쩌면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해서 지멋대로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네.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참 참담하고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는 이참에 계엄령으로서 네. 한번 엎어보겠다. 승부를 걸어보겠죠. 예, 그리고 나를 욕한 놈들, 네, 나를 부정하는 그렇죠. 놈들을 다 그냥 네. 손보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참 큰일이네요. 요게 좌절된다면 이 시도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그럼 그때는 좀 꺾일 수도 있어요.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뭐 도망을 갈 수도 있고요. 도망간다고 뭐 못 잡을 것도 아닌데 네. 하여튼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대한 자기 죄를 줄이고 윤석열한테 덮어씌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과 네. 이런 무도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김건희 권력과의 일전이 지금 이제 임박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북한이 경고한 상황에서도 무인기를 또 보낼 가능성이 있다. 대단히 높고 네. 프로테이지로 보자면 한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제동을 못 걸면 만약에 이거 미국이 걸든 우리 국회가 탄핵을 통해서 걸든 걸어야 됩니다. 네. 안 걸면 보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은 방법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그 경우까지 했으니까 보내면 확실히 자기가 원하는 전쟁이 터집니다. 그렇지. 그러면 안 보낼 리가 없죠. 계속 지금 김용현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화일보도 이런 기사 나오네요. 벌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민간단체 무슨 소리야? 이게 얘네들이 먼저 보냈는데 그 대북 풍선 보내는 그 탈북단체 이들이 보냈을 가능성? 이게 지금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문화일보. 지금의 사태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지금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 어디가 보냈냐 뭐 이런 것 중요하지 않고 또 보냈냐가 중요합니다. 네. 하나라도 더 넘어가느냐. 근데 어쨌든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 군이 보내긴 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이 이제 뭐 좀 자기들은 보낸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탈북 단체에게 살짝 이게 좀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문화일보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네. 북한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시원하게 때려줄 줄 한 발 알았지. 쏴주면은 예, 좋았을 텐데. 그래서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어이 북한이 과거와 달리 자꾸 한 번만 더 내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열받죠. 근데 의도대로 안 됐는데 네. 우리가 보냈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 그래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하여튼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왔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제 추론대로 군이 움찔을 했다. 네. 이랬다면은,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나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뭐 이번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승부수인데 네.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때는 아마 김건희가 먼저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보다. 어떻게? 그러니까 버리는 쪽으로 윤석열을. 자기 혼자 살려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감옥에 안 가는 건 아닌데 네. 조금만 갔다 오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죠. 윤석열의 비리를 네, 막 던지고 응? 웬만한 건 다 윤석열이 시켜서 했다. 네. 뭐 사실은 내가 집에서 맨날 맞았다 윤석열한테 뭐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때렸을까? 아니죠. 김건희가 때렸죠. 근데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울면서 몸집으로 보나 그쵸. 뭘로 보나 제가 또 어떻게 폭력을 때리- 행사했다면 윤석열이가 했을 것처럼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때리겠어요, 이 연약한 몸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 맞고 뭐 사진 찍으라 찍고 이랬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좀 장난삼아 표현하자면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자기의 죄를 줄이고 짧게 감옥 갔다 오고 그렇지. 윤석열을 팔고 예. 탈출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완전히. 네. 근데 윤석열이 평소에 김건희에게 굉장히 의지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이 되면 윤석열은 무너질까요? 멘탈 나가죠. 멘탈 나가네. 네. 아. 근데 뭐 윤석열은 또 뭐 감옥에 넣어도 먹이만 잘 주면 잘 지내요. 그렇지. 먹는 걸 좋아해서. 내가 술 못 먹었어. 감옥에서 술 못 먹잖아요. 그래. 저기 수원지검 가면 주더만. 그래요? 연어회도 주고. 술만 주면 감옥도 갈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윤석열은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윤석열 심리를 한번 좀 분석해 주십시오. 윤석열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권위주의자 성격자.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네. 식욕이 왕성한 개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식욕이 왕성한 개. 예, 잘 먹는 개. 잘 먹는 개. 예, 본질은 개예요, 개. 예. 자, 왜 제가 개라 그러냐면 서열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서열동물? 개는 철저한 서열동물이잖아요. 집에서 2마리만 키워도요. 예. 서열이 정해지기 전까지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물어뜯고 막 해서 피가 칠칠 나고 하나가 굴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평화가 와요. 아.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서열을 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거든요. 한두 마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하대요. 그러면 더 시끄럽고. 그렇죠. 그냥, 예. 서열을 아마 김건희가 정해줄 겁니다. 음. 뭐 토리 1등, 윤석열 2등 뭐 이런 식으로 막 정해. 윤석열이 2등입니까? 예, 토리 밑에. 자, 근데 어쨌든 서열 동물이라는 뜻은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네. 의존하고 예.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물어뜯는 그렇지.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걸 권위주의 성격자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네. 내 밑으로 들려고 물었는데 내 밑이 아니야. 네, 그렇죠. 나보다 더 용맹해. 네. 그래서 내가 졌어. 이럴 네. 경우에는 또 납주가 엎드립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대선 토론에서 졌잖아요. 네. 그때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또 죽으려고 그래요. 예. 내가 위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완전히 미치라는 것을 바닥에 도달해서야 느끼는 사람이니까 어지간해서는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권위주의 성격자에게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 네. 무력감의 화신이기 때문에 예. 그 순간이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예.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걸 싸움으로 보죠. 승부로. 그 야당과의 관계도 협치, 뭐 대화 이런 쪽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은 전쟁이에요, 전쟁. 예. 이 사람한테는. 예. 그래서 지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예. 바로 미국한테 버림받고 뒷배인, 김건희한테 버림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네. 이럴 때는 거의 완전히 완전 무력해지는 사람. 그 바닥에 있는 무력감이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어려서 고모스로 맞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고모스가 주는 윤석열의 어떤
멘탈리티에 미친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꼭 고무호스로 맞았냐 아니면 뭐 쇠파이프로 맞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 고무수 아파요. 아프죠. 진짜 아파요. 살이 짝짝 붙습니다. 예. 네, 그 원래 고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예. 이 윤석열 아버지가 제법 때려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윤기중. 그 윤석열이 어렸을 때 그 맞을 때는 지금 같은 이 뚱뚱한 돼지가 아니라 그렇지. 그 좀 애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연약한 애가 무서운 아버지한테 맞는 그 상황에서 느끼는 건 공포와 무력감이에요. 네.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꿈꾸느냐? 힘을 꿈꿉니다.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힘만 있으면 저 아버지를 예. 한 방에 때려 눕힐 텐데. 혹은 뭐 고무수 치면 딱 손을 잡을 텐데.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폭력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힘을 추구하죠. 뭐 이제 힘센 사람을 숭배한다든가 어릴 때부터 네.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무력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힘을 쫓는 사람으로 되고 네. 그 과정에서 권력 지향성까지 생기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무력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드러나거든요. 어딜 가나 그 자기 윗선을 때리고 네.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게 윤석열의 살아온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본인이 검사로 있으면서 한상태 검찰총장 때려 눕혔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쪽팔리게 그만두게 만들었고요. 네. 자기한테 임명장을 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쿠데타를 일으켰고, 네. 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런 성장이면은 나중에 미국한테도 들이받을 수 있겠다. 힘만 있으면은 미국한테 못할 없겠지만, 겁니다. 네, 미국한테 못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요 네. 처음부터 들이받은 게 아닙니다. 네. 처음에는 엄청나게 협력했죠. 정말 깍듯했어요.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아부적인 발언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 검찰총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네. 나는 검찰 개혁 지지한다. 네. 심지어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그 네. 얼마나 그 친윤 검사들이 네. 맹렬히 반대했습니까? 네, 네. 나 그것도 수용한다. 공수처 오케이. 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더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아부 모드였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힘 좀 빠진다 싶으니까 물어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라서 네, 네, 이 사람들은 네. 진짜 세다라고 느끼면 못 뜯어요. 복종합니다. 네. 그 대신 약해졌다 싶으면 가치 없습니다.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개라고 그 어떻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김건희는 윤석열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김건희는 네. 이 주먹으로 윤석열을 제압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심리적인 지배력으로 지배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남자로서의 자신감은 전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차라리 정말 비교하기 싫지만 네. 상대적으로 한동이 좀 나아요. 남성으로서의 매력은. 네. 게다가 또 이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마 대머리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니에요. 윤석열에 비하면. 아니 이래서 이게 없어가지고 정말 뭐 우리 마치 그 정어리 TV에서 판매 중인 순살 장어탕 띄워주세요. 다시 순살 장어탕 저거를 먹은 듯한 그런 스태미너를 한동훈이가 가졌을 수가 있다. 네. 이게 좀 조촐하니까. 그렇군요. 그게 5,900원입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네. 장가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도면 그래도 검사고 엘리트 출신이고. 그럼요. 서울대 법대. 네. 그럼 막 중매도 쓰고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여자들이 보는 순간 다 도망가는데. 저 뭐야 저거. 아무리 나 커리어 좋고 스펙 좋아도 쟤는 안 되겠어. 네. 보기만 해도 싫어, 막 속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도망가니까 윤석열이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했을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고. 그렇지. 여자들이 좋아하겠나? 이런 생각을. 그건 황제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황제라도. 뭐 그런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무슨 그 율락업소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괴롭히고. 괴롭히고. 네, 맞아요. 아니 뭐 윤석열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밥인 거죠. 그러니까 야 너가 나같이 이쁜 여자를 뭐 손이나 만져볼 수 있겠냐? 이쁜 여자. 예. 아니 자기가 이제 예뻐진 여자. 예뻐진 여자로 합시다. 예뻐진 여자. 내가 예뻐지려고 내가 얼마나 뼈를 많이 깎았는데 뭐 이러면서 윤석열한테 막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너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 그렇지.
너 고맙지. 네. 아, 실제로 그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에서도 나오죠. 뭐 방귀나 뿡뿡 끼고 네, 뭐 네. 그런. 저런 걸 나 아니면 누가 걷어줘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기관이 착 잡은 거죠. 네. 그리고 뭐 윤석열이 사교를 한다 그래봤자 남자들 그 구두에다 수 따라서 먹이는 정도밖에 못하는 그렇지. 놈이에요. 양말 구겨 넣어가지고. 네, 그런 식의 사교나 하지 예. 여자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사교술이 없죠. 이거 김건희한테는 완전 밥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그 검사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고 네. 검사라면 관료 아닙니까? 네. 관료 중에 관료고 검사 사회에서는 그 1등 검사가 됐는데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 국정에 개입하고 나중에 이게 진짜 책임을 추궁받는 날이 오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날 일들인데 네.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가스라이팅 시간. 아,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20년 전부터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자, 가스라이팅을 20년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신도가 되는 거지. 뭐. 머저리가 됩니다. 예. 전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예. 시킨 대로 하게 돼요. 그 윤석열은 심지어는 뭐 넥타이를 뭐 맬까 이런 것까지 다 허락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사실은 좀 많이 좀 그 의아했던 부분이 왜 바지를 뒤집어 입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잖아요. 네. 윤석열이. 네. 그 통상 뭐 자기가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라면은 네. 그 옷 매무새 정도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창피해서라도 봐주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지. 근데 김건희는 관심 없는 거죠. 네. 뭐, 이미 바지를- 내가 봤을 때는 바지를 벗고 나가든 뭐 하든.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네. 부부는 아닌 것 같다. 부부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단 한 번도. 명목상의 부부였을 뿐 심리적으로 부부였던 적은 없어요. 아이고. 정략 결혼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정략 결혼도 최소한 평등한 관계에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략이라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장군집 딸과 재벌가, 뭐 정치인가 이런 식이지. 이재용하고 저 대상그룹 네. 그 양반. 아니면은 뭐 돈이 엄청 많은 남자와 엄청 예쁜 여자, 또 외모와 그렇지. 뭐 돈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등관 관계에서의 교환 관계거든요. 그렇죠. 정략 결혼은. 네. 근데 이건 정략 결혼도 아닌 거예요. 네. 김건희와 윤석열 관계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혹시 그렇게 믿고 싶을지 모르지만 김건희 그런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걷어줬다. 인간 쓰레기 하나. 뭐 그런 생각. 언제든 벌릴 수 있는 네, 인간을 내가 좀 잠시 살고 네. 있다. 그냥 이용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보아하니 출세욕은 있는 것 같고 네. 권력욕도 있는 것 같고 예. 잘 이용하면 얘를 가지고 돈 좀 만지겠다. 야, 그런 점에서는 김건희가 안목이 있네요. 김건희 안목일 수도 있고요. 예. 그 어머니나 김건희 주변에 있었던 그 범죄자들의 네. 안목일 수도 있죠. 예. 윤석열을 잡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 될 생각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이 주저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푸시한 게 누구냐?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김건희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는 뭐 홍석현 같은 사람.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염태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미국의 염태균의 그 배후로 의심되는 FBI 국장도 와서 만나주고. 이러면서 전면적으로 밀어주면서 윤석열을. FBI 국장이 왔었습니까? 네, 왔었죠. 기사에 났습니다. 그거. 아, 그래요? 예. 윤석열을 만났어요? 검찰총장 시절에.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기사 났었죠. 그렇지. 아니, 왜 만나? 그렇죠. 나도 이해를 못하지 아무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힘을 실어준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너를 밀어줄 테니까 예. 힘내.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걸로 안 되니까 홍석현, 염태균, 김건희 붙어서 민 거예요. 그래도 주저주저했다는 거예요. 아, 그때가 네. 그때가 바로 바이든 때네요. 네네네. 그런데도 윤석열은 주저해요. 한동안 고민합니다. 네. 그만큼 이 사람은 겁이 많기 때문에 판을 확 바꿔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커요. 지금 그 김건희가 그 자신감을 갖는 이유, 그 국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그 이유가 네. 내가 이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네가 한 게 뭐 있어? 네가 뭔데 그 정권을 만들어? 너 엄마 텔레비 토론 나갈 때도 겁나서 내가 손에 왕자 쏘였잖아, 임마. 그 주제에 네가 뭘 한 게 있다 그래. 이런 뭐 그런 이제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고 뭐 지금에는 김건희가 윤석열 보고 야, 임마 죽어 그럼 막 죽는 식도 하는 이런 관계니까. 네. 안하무인인 거죠. 저는 그게
풍문인데 뭐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닌데 네. 그 윤석열이 이제 한남동 관저로 이제 퇴근했는데 뭐 틀리는 일이 있었는지 김건희가 나가 이래가지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그 관저가 누구를 위해 있는 관저입니까? 어? 김건희 집이죠. 김건희 집입니까? 네. 사실 뭐 김건희가 네. 뭐 거기로 가자고 했다고 하는데 네.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자, 지금 한동훈이가 네네. 여사 문제 이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이 그 납득할 만한 국민이. 그래서 납득할 만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한동훈도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있는 것 같아. 이번에 금정선거 치면은 네. 이거 진짜 설 자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윤석열과 차별화를 네.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쇼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이 겁이 너무 많아서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덤비기 시작하는 것은 네. 뒷배가 붙었을 때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진짜. 네, 예. 뒷배가 붙었을 때 싸울 거다. 예. 뒷배 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 지금 그 보수 여권의 네. 공멸을 염려하는. 네. 그러면서 지원 사격에 들어가고 네. 주변에서 안심시켜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야, 해. 지금 싸워야 돼. 도와줄게.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요. 윤석열 지지율 바닥이죠. 그렇지. 극우 세력 거의 전부가 윤석열을 버리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죠. 그 계엄령 말고는 소생할 길이 없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태균까지 터졌죠. 예. 한동훈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주변에서 한동훈 답답하게 봤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압력을 가했을 거예요. 그렇지. 예. 제발 좀 해라 좀. 뭐 하는 거냐.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 발언이 네. 한동훈 인생 최대의 용기를 낸 발언일 수 있습니다. 막 짜내가지고. 예. 예. 사실 한동훈이가 막 그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많이 들이받고 그랬는데 그거는 윤석열이란 뒷배가 네,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그럼요.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제일 센 수위예요. 네, 그렇죠. 예. 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도 옛날에는 그냥 사과 문제였지. 그렇지. 이번에는 기소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검찰에 대해서. 예. 이거는 윤석열 그거냐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인데요. 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답답해요. 예. 아, 좀 더 세게 얘기하지. 윤석열 개땡땡. 너가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한동훈이 그런 걸 할 사람은 못 되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한동훈 최대 용기를 내서 지금 얘기한 거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이런 정도까지 쫌생이가 네. 쫄보가 했다는 것은 네. 확실한 뒷배가 붙어줬다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나 윤석열은 지금 거의 끝나는 분위기네요. 막혔더라고요. 예. 구성에 몰린 거죠. 예. 무인기 보낼만 해요. 어. 그런 점에서는. 그렇지. 예.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음. 그래서 한동훈 독대도 어쩔 수 없이 인정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맞아요. 예. 그 요새 저 한동훈에 대해서 예. 이 공격적인 언사가 싹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쇼부를 쳐보려고. 좀 이제 속된 말로. 예. 그래서 만나려고 그랬겠죠. 옛날 같으면 만나려 했겠습니까? 예. 죽이려고 그랬겠죠. 이 새끼 봐라. 예. 예.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 걸 윤석열도. 금정구청장 선거 전망이 지금 국민의힘 비상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계속 야권 후보는 상승세고 이쪽은 내리막길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차 범위 안에서 네. 역전했죠. 골든 크로스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네. 하는데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와.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에선 10%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윤석열 지지율이. 예.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해서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추세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 졌을 때 한동훈은 너 때문에 졌다. 그렇지 그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김건희 그거 털고 가자 했는데 네. 이거 그렇게 감싸고 돌더니 예. 결국 네가 말아먹었다. 예. 뭐 이 얘기를 안 하면 네. 한동훈이 지금 시점에서 네. 선거에서 졌을 경우 네. 윤석열이 바로 한동훈 친단 말이죠. 그렇죠. 책임져라. 뭐 그런 얘기는 이미 이번 금정선거 압도적으로 이길 때부터 나온 게 네. 한동훈이가 이제 취임 100일이 다 돼갑니다. 네. 예. 그래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용산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이 비대위다.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지. 예. 연말까지 같이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자 무인기 파문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네. 상황이 정말 복잡하겠어요. 네. 지금 한동훈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을까요?
물론 뭐 무인기 보내는 걸 뭐 자기하고 공유했을 리 만무할 것이고. 당연하죠. 예. 한동훈에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를 겁니다. 네. 한동훈도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예. 그 머리털이 문제가 아니고 네. 머리 속에 뇌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도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을 거고 네. 다만 자기가 유리한 것 같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네. 이상하다. 하는 감정도 잡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을. 네. 너도 죽는다. 아마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의 네. 여야 대표회담 때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슬쩍 하지 않았을까 저는 했을 가능성이 싶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동훈도 여기에 또 네. 혹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네. 앞으로 회담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네. 그 순간에는 솔깃했으니까. 네네네. 근데 또 이제 사진 찍느라 바빠가지고 까먹은 거죠. 사실 이 대표가 한동훈 같은 사람은 구호 삼기 네. 좋다고 봅니다. 만만하죠. 예. 그리고 워낙에 겁도 많고 그러니까 네. 깽깽거리는 소리가 크지만은 네네. 차분하게 예. 당신 나하고 대선 때 그 경쟁할 사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협력하자. 그렇죠. 어? 아유. 지금 윤석열한테 당신 밉보여가지고 아마 나하고 당신하고 그 용산 가면은 그 게임 있잖아요. 밸런스 게임. 네. 나 선택할 거다. 당신은 그냥 본청만척 할 거다. 아마 이러면서 한동훈을 그건 한동훈 나일 거예요. 네. 네. 대선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타도까지는 함께 그렇죠. 하자. 그렇죠. 뭐 이렇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합참에서 또 입장이 나왔는데 북한 주장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또 뭐야 이거는? 아니라면서 김용현 얘기 다르고 합참 얘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건데 네. 지금 국내에서는 네. 전 이 반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쪽 반응인 것 같아요. 미국 쪽 반응. 네. 미국이 지금 어떤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쪽에서 대응해 나가느냐, 이걸 몰고 가느냐 네.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대로 방치하면. 네.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와중에 또 날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미국이 좀 개입을 할 상황이고 이거 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네. 이스라엘, 이 전쟁 또 하나 만들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진짜. 네, 대응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탈진한다고 봐야죠. 자,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현재 멘탈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 일단 올인하고 계시는데 네. 선거 끝나고 나면 네. 또는 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좀 더 빨리 앞당겨야 될 수도 있지만 탄핵으로 나가셔야 된다. 용기를 내야 한다. 네. 예. 그리고 저는 머릿속으로도 이미 뭐랄까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걸 지금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귀국하는데 나왔다고요, 공항에. 나가야지 뭐. 아니, 뭐 이제 앞으로 회담돼야 되는데. 그렇지. 뭐 지금까지 이번까지 안 나가서 괜히 또 미움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만나준다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야죠. 무인기 혹시 날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왜 날리셨어요? 이 새끼가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 지금 워낙에 재판을 많이 받고 있고 네. 뭐 악마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 국면은 정말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악마를 했는데도 안 죽어. 50%가 넘어요. 글쎄 말이야. 야. 아니 50%면요. 대선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그 지지율이에요. 조국 대표가 안 나가면은 조국 대표도 한 7% 나오거든요. 네. 이거 합치면은 뭐 네. 압도적으로 이길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악마화 속에서도 지금 그 정도면 네. 뭐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보수에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뭐 또 이 칼 저 칼 다 썼는데도 이게 먹히지가 않고 네, 네. 게다가 그 칼을 휘두를 때 휘두르는 사람에 대한 지지가 높아야 하는데 그래야 정당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네. 뭐 윤석열이 먼저 몰락하게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돼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더 용기를 내서 탄핵으로 가야 한다. 네. 역풍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민주당 안에서. 뭐 지금 전쟁 나오면 역풍이고 뭐고 역풍이고 나발이고 다 없지. 소용없어요. 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럼요. 계엄에 뭐 전쟁 터지고 계엄령 돌포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걸 감을 잡고 있으니까 네. 그 계엄 방지하는 그것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기구까지. 예.
그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걸 시도했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다면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탄핵 발의로.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승부를 걸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윤석열이 얌전히 앉아서 오랏줄 받을 사람 아닙니다. 탄핵 발의가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승부수 던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윤석열이한테 이 나라를 맡깁니까? 네. 지금 뭐 진짜 하루도 맡겨서는 안 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요. 결국엔 전쟁이 터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전에 그 우리 김태형 소장님 분석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지 못해서 위기 때 취약할 수 있다. 이 말씀 계속 마음에 남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보이죠? 보여요. 그 말씀 하시니까 그 뒤로 위기 상황에 극단에 몰릴 때 당차게 나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좀 위축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규모와 판이 커질수록 전투력이 떨어져요. 그게 아버지 대선 진 이유도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스스로의 어떤 그런 원인을 찾는다면은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자각하고 내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국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순리대로 가면은 윤석열이는 조기에 몰락할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 뭔가 좀 판의 중심에 서게 되면은 좀 달라질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서도 중심에 서야 돼요. 그렇지, 당연하죠. 국민들이 끌어내리고 또 뭐 숟가락 얹고 이러면 안 되고요. 앞장서서 탄핵을 시도해내고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대선을 치르든 뭘 하든 해서 정권 이제 인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저는 이 흐름을 뒤집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글쎄 말이에요. 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대안이 된다? 보수대응은 할 겁니다. 못했어요. 분명히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이준석하고 국민의힘하고 합치는 거. 수박들하고 그게 할 건데 안 된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다면. 그 흐름을. 그래서 그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주역이 돼야 된다. 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지금 딸 문제가 불거졌는데 계속 침묵 중이세요. 저 같으면은 그 본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그래도 뭐 사실 뭐 본인 일도 아니지만 그 딸의 문제고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건인데 본인은 뭐 그는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뭐 제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긴 하지만 이 국면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돌을 맞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는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지. 국민들에게 심력 끼쳐드려서 아니 게다가 또 이제 본인 딸 문제로 본인이 뇌물죄로 지금 말하자면 엮여가지고 기소가 될 판인데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사실 많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비난받는 거나 공격받는 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아이고,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사실 유일하게 화를 냈던 장면들은 자기가 공격당할 때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때 아니고 남이 공격당할 땐 잘 화 안 내요. 남이 죽든 말든 잘 신경 안 쓰는 쪽이에요. 그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거든요.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는 또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태도예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한테 아픈 소리 듣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면 무조건 욕먹게 돼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회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마디는 해쳐야 맞지 않느냐. 뭐 내 잘못이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자식이 잘못한 게 다 부모 잘못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멘트 하나만 했으면 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표 싫어하죠? 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심리학적으로 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특별히 싫어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세력의 한 축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예전에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주변을 규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그 추대되듯이. 주변 세력에서 좀 필요한 사람이 없나 물색하다 뽑아낸 사람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등 떠밀려서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호불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세력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소위 골수 친문 세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뭐 증오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네. 또 대선 과정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격을 좀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잘 삐져요. 네. 그러니까 앙심을 또 품을 수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원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대선 토론회 때 네. 경쟁자가 덕담을 합니까? 네. 뭐 나름대로 자기도 저 판을 좀 뒤집으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숱하게 문재인 정부 때 고통을 당했는데도 네. 조금도 디스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요. 네. 그 양반이 네. 이재명 대표가. 네. 근데도 대통령 이제 후보로 선출됐는데 이틀 만에 대장동 수사하라고. 네. 네. 이재명 겨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저기 이미 자기 편이 아닌 검찰한테 칼을 넘겨준 거 아니에요. 야, 쟤 처리해봐. 그리고 대선 전에 재난지원금 그렇게 요청했는데 네. 홍남기 앞세워서 안 했고. 근데 네. 또 얘기 들어보니까 홍남기가 아니라 홍남기는 심지어 뭐 몇 푼 안 되는데 뭐 재난지원금 주지 뭐. 근데 대통령이 오케이 하셔야지. 대통령이 끝까지 반대했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여러 이유로 봤을 때 저는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은 저는 보수 대연합의 한 축이 될 위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낙연 같은 사람들 예.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는 이재명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못되게 하는 거. 여기에서는 견해가 일치할 수 있어요. 네. 이익이. 그런 쪽에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의도를 갖고 움직인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네. 저는 분명히 큰 손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는 대표와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 최근에 저기 이재명과 각을 세우면서 자기가 이재명의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네. 그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주시하는 듯한 보이는 김동연 같은 네.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또 네. 전직 대통령이랍시고 또 그렇게 해서 광을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딸의 네. 음주운전 사고가 터졌고요. 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계엄령과 전쟁의 구름이 드리워진 한반도 상황입니다. 김용현이가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국민들이 답답해할 때 말이죠. 응? 이렇게 그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예, 아까 뭐 소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또 날리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또 날리는 걸 막으려면 그 뭐 대북 전단이든 무인기든. 네, 그렇죠. 이제는 전단에 대해서도 과거랑 달리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무인기가 터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조건 부결을 자극하는 행동은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해내려면 당장 윤석열을 일단 멈춰야 돼요. 그렇지. 탄핵 발의가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진상조사 들어가고 네. 북쪽에 대해서는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진상조사 할 테니까 좀 참아달라. 그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민주당의 메시지가 나와야겠네요. 나와야 됩니다. 예. 대북 메시지가 나와야 예. 돼요. 예.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사태를 진정시키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계엄령 선포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계엄령은 전쟁과 별개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네. 전쟁 없이 무슨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합니까? 그렇지. 우리 마누라가 이번에 감옥 가게 생겨서 계엄 때린다 그러면 뭐 국민들이 뭐 누가 납득하겠어요? 북한은 가만히 있고 네. 갑자기 계엄령 선포하면은 네, 이거 진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그렇죠.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큰 사고를 한번 칠 거니까 네. 요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다. 네. 계엄령 방지는 곧 전쟁 예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전쟁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예. 계엄령도 막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대응할 때가 왔고 그냥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또 오늘 거듭 확인해 네. 주셨고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용받다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상한 시국입니다. 주말 이제 쉬셔야 되는데 네. 쉬지만 마시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받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정어리 TV 극조 생귤 장어탕 많은 사랑 바랍니다. 장어탕은 지금 3차 예약 중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이메일로 여러분 광고하실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신청 앵커 100@gmail.com으로 용받다 담당자 앞으로 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을 왜 거부했을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